끄덕끄덕. 이게 제 화면이 원래 바탕화면이 하였었던 것 같은데 PPT 화면이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검은색으로 이렇게 배경이 잡혀가지고 더 까맣게 나오는 것 같아. 어찌됐든 자 3주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성공은 준비한 자의 것이다. 자, 그런 말 많죠. 많은 좋은 책들이나 강의들 들어보면 움직인 만큼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움직인 만큼. 움직인다라는 거에서는 회사 설명, 그러니까 떠드는 것도 되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되고 모든 게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면 돈이 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돈이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 성공은 준비한 자의 것이다. 제가 저번 주에 숙제를 내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저희 애터미 홈 사이트를 쇼핑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위 매출과 그리고 포인트로 해서 수당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오토가 안 돼요. 오토 소비자, 오토 부업자가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회원가입만 하다가 상처받고 총알 맞아서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보니까. 그래서 성공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교육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떠들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자세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은 자세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운명은 모두 자신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제가 아까 우리 사장님한테 그랬죠. 처음 봤을 때는 되게 표정이 없어서 무서워 보였는데 마지막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한 컷을 보면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서운 분이다 해서 웃는 얼굴이 이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내가 일이 안 되고 내 생활이 안 되고 내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내 환경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위 환경을. 왜 여성분들은 그러죠? 우리 신랑은 어쩌고 저쩌고. 그 신랑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내 신랑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운명, 내 운명은 자신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도 여러분들 기존에 내가 먹고 살았던 그 직업, 일처럼만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취미처럼, 저희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애터미를 낚시하듯이만 하라고. 당신이 좋아하는 낚시하듯이 밤새면서 하는 낚시하는 것처럼만 하면 벌써 우리 임페리얼 갔을 거라고 항상 저한테, 지적 아니에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했던 일처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시스템. 성공자가 걸어간 길. 자, 이건 수용의 대상이지 검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본사 세미나를 가면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사장님보다 똑똑하고 스펙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보다 이쁘고 키 크고 날씬하고 잘생긴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애터미 돈 벌어가지고 지은 거예요. 옆에 홍삼단 애터미 돈 벌어서 지은 거예요. 본사 공주에 또 있죠. 예전에는 애터미, 그리고 밖에서는 애터미를 작은 회사라고 보지만 본사에 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보여줄 거리,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거를 검증하는 대상이었어요. 개개인이. 그런데 세미나에 오면 벌써 이거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야, 이렇게 커? 이렇게 거대한지 몰랐어. 그리고 저희가 오롯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애터미의 협력회사 그리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지금 애터미가 10여 년 만에 그렇게 커졌다라는 건, 회장님이 저번에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죠. 저희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를 아무리 올려봤자 저희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자산과 이런 능력들, 전국, 전 세계에
애터미 본사가 세미나를 열잖아요. 원래는 각자의 리더들이 돈을 벌어서 각자의 리더들이 아니면 그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서 대관해가지고 세미나를 열거든요. 그리고 강사료를 지불하면서 리더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돈을 몇십억을 벌어도요, 여러분들 그 돈을 많이 씁니다, 리더들은. 근데 애터미는 5천만 원만 줘도요, 하나도 쓰지 않게끔 회사가 리더의 역할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나 일하면서 불만이 있으시면 회사에다가 얘기하세요. 스폰서한테 얘기하지 말고 회사에다가 얘기하세요. 그런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애터미 회사는 우리의 1번 스폰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의 대상이지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의 지금 사이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려면 세미나의 시스템에 안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검증의 대상을 수용의 대상으로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자, 인터넷 안에, 네트죠. 인터넷 안에 저희가 그물을 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안에 그물을 짜는 어떤 그물?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 그렇게 나누는데 애터미는 다 소비자 개념이에요. 왜? 부업자, 사업자 되는데 진입비라는 게 없습니다. 월간 유지비라는 게 없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려면 얼마치 사야 돼 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애터미는 소비자 그물을 짜는 일이에요. 소비자 그물. 그 안에 많은 소비자를 거느린 부업자가 생긴 거고 많이 부업자를 거느린 사업자가 그냥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 쉽게 소비자 그물을 짠다. 자, 최초로 아메이라는 외국 기업이 됐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 몇 년이 됐고 26, 7년 됐고 전 세계적으로 60년 조금 가까이 됐죠. 안팎이에요. 확실하게 모르겠네. 자, 1959년 미국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 이게 협력회사로 만들어졌고 합자해서 1979년 합법이 됐습니다. 1991년 한국에 상륙했어요. 날짜 계산해 보세요. 연도. 그리고 95년에 한국 합법이 됐습니다. 요즘에 TV 보니까 저기 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 저기 때문에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 이번에 불러가지고 카카오가 저기 불이 나니까 한국도 마비가 되고 카카오를 이용하는 전 세계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마비가 된 거예요. 거의 1박 2일 하루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과점이 되게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이거를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검증의 대상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독과점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막 공정거래위원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배웠잖아요. 특수판매공제조합이랑 직접판매공제조합 때문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기 한번 했고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성공의 8단계라 8코어예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사업의 순서고 8코어는 업무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사업의 점검 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자, 단계별 형태 8단계로 돼 있고 8스텝 패턴으로 돼 있고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 자연스러운 흐름. 자, 이게 해보시면 애터미 일이라는 걸 해보시면 그렇고 애터미 일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아니면 취미를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의 순서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막상. 자, 꿈과 목표 설정. 기본적으로 내가 목표가 없으면 어떠한 목적이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 명단 작성, 초청과 만남,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상담, 복제. 자, 앞 글자만 따서 꿈결명초 사후상복. 자, 8가지가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8가지 순서에 지금 어디쯤에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연도별로 월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꿈과 목표 설정도 매일 머릿속으로 점검하고 다짐하고 결의결단도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자신이 없으면 또 결단하고 명단 작성이 별로 없으면 또 하고 그리고 내가 초청을 안 했네? 안 만났네? 그러면 또 초청한 전화도 한번 해보고 만나보고 그런 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자, 꿈에다가 플러스 시간을 더하면 이게 목표가 됩니다. 자, 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 잘 살고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 자, 이게 피라미드처럼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맨 밑에 잘 살아야지. 그 위에 잘 살아야지 사랑을 해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부간에. 아무리 못생기고 뚱뚱하고 아무리 싫어도요. 돈만 벌어오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서 즐기는 건 밖에 나가서 즐긴대. 딴 사람은 그냥 논대. 그러니까 돈만 잘 벌어오면 된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냉정해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배우고 싶은 욕구가. 그리고 내가 돈과 사랑과 배움이 가득 차면 이제 여유로운 공헌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게 하나씩 채워지다 보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교육적으로도 생기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공헌하는 마음이 크게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채워지거나 지식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이 안 채워지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지금 잘 살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공헌하는 삶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와 포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단어는. 자,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꼭 해내는 사람, 오토 판매사는 개인이 꼭 이뤄내야 하는 것. 자, 프로.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포로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예를 들어 보면 포로는 뭐 포로까지는 그런데 성공이 좀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잖아요. 이거를 이루려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좀 이따 결의결단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딸려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안에서는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주도적으로 내 조직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열정과 의도가 있으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자, 그 안에 프로들은 오토 판매사는 꼭 이뤄내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급 갈 때만 판매사를 미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판매사 미팅 좀 하시냐고 물어보고 좀 하시라고 미팅을 하고 다니는데 판매사 미팅을 안 하고 요즘에 다들 비전 얘기를 많이 하시고 글로벌 얘기 많이 하시고 제품 얘기 많이 하고 시스템 얘기 많이 하는데 초청 얘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뭐 초보자도 그렇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은 판매사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판매사의 얘기라는 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구매하는 것 방법서부터 마이오피스에 들어가서 매출 보는 방법 그리고 후원수당 맞춰 먹는 그 개념까지 그리고 직급상이 얼마가 돈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다 알아버리는 게 판매사 미팅이에요. 왜? 판매사 만들기밖에 안 돼요. 애터미는 내 파트너들이 돈 얘기를 듣고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얘기를 이해해야지 그분들이 판매사가 돼야 내가 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직급을 가는 미팅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어서 저렇게 애터미는 판매사가 처음에는 나 혼자 진행되지만 그 위서부터는 판매사 4명, 16명, 32명 계속 판매사만 많으면 내가 큰 돈을 버는구나.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이 조직이 커져요.
구조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오토 판매사는 개인이 꼭 이뤄내야 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스폰서를 따라가도 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매 분기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건 사업자, 초보자 지금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희가 나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틀릴 거 있나요? 다 판매사 미팅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적인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을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더 리더들은 돈 얘기를 더 살벌하게 하지. 실감나게 하지. 왜? 돈을 벌어봤으니까. 받아봤으니까. 근데 6만 원을 받아봐야지 2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고. 근데 6만 원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70대 70을 맞춰볼 줄도 모르고 계속 30대 30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와 포로를 진짜 내가 지금 프로인가?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꾸 키워나가자라고 우리가 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돼요. 세상에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일은 사람이 만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 만난 거잖아요. 맘 먹어가지고. 그렇죠? 자, 두 번째 결단. 자, 가족을 위해 가족을 버리겠다. 자, 커밋먼트. 긍정적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족을 위해 가족을 버리겠다라고 했더니 내가 가족을 왜 버려? 미쳤어? 안 해. 내 그럴 거면 애터미를 안 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얘기만 듣고 가족 안 버리겠다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사람이 단순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전 미팅을 다 하고 돈 벌어보자 파이팅하고 다 했는데 성공대학을 들으면서 가족을 위해 가족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못하겠다라는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나는 못하겠다. 가족 못 버려. 돈도 좋지만 꿈도 좋지만 못 버려. 자,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긍정적으로 살겠다. 주도적으로 살겠다. 자, 가족을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죠. 가족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아 좀 도와줘. 내가 이거를 소홀할 테니 설거지와 밥과 가정사를 챙기는 게 좀 소홀할 테니 좀 챙겨줘. 그런 의미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남편아,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설거지도 좀 해. 청소도 좀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불도 안 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가족을 버린 거야 그러면. 긍정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조금만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자, 주도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엄청난 반대를 할수록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들이랑 부딪혀 보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제일 반대해요. 왜? 걱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소개를 받은 분들이 있죠. 소개를 받은 분은 나를 걱정해주지 않아.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더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 나오는 걸 보면 내 가까이에서 나오는 속도보다 그 사람이 소개를 시켜준 모르는 사람들이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각 라인에 물어봐도 많은 리더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미팅을 할 때는 항상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을. 판매사 갔을 때도 그러면 가고 난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을. 그래서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결의결단을 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끌어가시면 되고, 노를 즐기겠다. 예스로 가는 과정. 자, 요즘에 미팅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 왜 나는 자꾸 안 되지? 왜 저는 자꾸 안 되죠? 저는 사업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뭘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통하고. 근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공대학을 들으신 분들은 노를 즐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모든 다단계잖아요. 이게 말은 좋게 네트워크이지만
사람들 인식은 다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부해. 지금은 애터미가 인식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타 업체들의 불법적인 그런 언행들이 많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노를 합니다라고 생각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자동차 영업사원이 매일매일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에요. 매주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어쩌다가 한두 대 파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거절을 당합니다. 매일매일 거절을 당해요. 옷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옷을 가자마자 삽니까? 한 바퀴 둘러보고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이따가 올게요. 거부를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매일 노를 즐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노를. 근데 그분들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노를 즐겨라. 노를. 그러면 10번 안 되다가 한 사람이 당연히 싫다고 하겠지. 당연히 노라고 하겠지 했는데 싸가지 없게 생겼는데 예스를 하네? 왜 예스를 해? 그럴 때 그 희열감과 이 성공 인자의 그 몇 퍼센트를 가지고 희열감으로 하는 거예요. 애터미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한 사람의 청첩장을 결혼식 때 청첩장을 돌리면 200에서 250명의 명단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나 혼자 250명을 만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만날 생각을 하면 500명이 돼요. 둘이 만나면. 그래서 노를 즐기세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당연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기대하고 가지 마세요. 기대 안 하고 갔다가 딱 폭죽이 터지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겠다. 시간, 비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랑이 밥 차려달라고 해서 밥 차려주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심, 저녁,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예시를. 자, 그래 놓고 밥을 차려놓고 그럼 나와야지. 나오지 않고 그냥 TV 드라마 보다가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공통점이 계속 집안 식구들한테는 주위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일이 잘 되지 않죠. 왜? 내가 시간과 비용을 노력을 투자를 그만큼 안 했으니까. 그래 놓고 한숨 쉬고 집에 가서 툴툴거리고 왜 안 되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밥 차려달라고 했던 신랑이 그럴 거면 나가지 마. 그렇게 힘들어할 거면 나가지 마. 당연히 붙잡죠. 남자들은 밥을 차려주는 것보다 파이팅 있는 도시적인 여자를 더 원해요. 진짜 이게 웃긴 게 있죠? 그냥 우리 그냥 계속 교육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할게요. 남자들이 되게 순종적이고 현모양처 같은 와이프를 원한다고 하죠. 결혼할 때. 근데 웃긴 건 밖에 나가면 도시적인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밖에 나가면 도시적이고 이쁘고 화장 진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래 놓고 내 와이프는 집에서 살림만 하게 만들어 놓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남자들. 근데 아니에요. 밥 안 차려주는 것보다 그냥 밖에 나가서 진짜 멋있게 일하고 다니는 내 와이프를 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놈의 밥이 뭐라고. 가족을 위해 가족을 버려야지.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큰 소리 치셔야죠. 신랑아, 신랑님 존대해야죠. 긍정적이니까. 신랑님, 제가 열심히 당신 벤츠를 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니 우리 신랑님도 밥은 내가 차려놓을 테니 챙겨 드십시오. 신랑님. 그 이쁘게 얘기하셔야지. 이쁘게. 그래서 시간과 비용, 노력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됩니다. 이게 뭐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게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애터미는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이루어진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야근 척 하시면 안 돼요. 게을러도 안 되지만 내가 야근 척 하는 순간 티 다 납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그리고 거짓말하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 왜 몰라? 왜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핑계를 대는지 이거 왜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게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왜? 스폰서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진심으로 얘기했는데도 핑계처럼 들리고 있다라는 나의 행동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의와 결단과 모든 이런 대가 지불을 할 때는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자, 세 번째,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내가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신랑한테도 얘기를 하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주위한테도 나의 결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야죠. 누구를 만날 거예요? 자, 조기현 사장님을 만날 거예요. 이로다를 만날 거야. 안영순 사장님을 만날 거야. 광미정 사장님을 만날 거야. 그 명단을 스폰서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일단 작성을 싹 하시고 스폰서한테 보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단하지 마라. 예단이 뭐예요? 예측하고 단정 짓지 마라. 그 사람 건너에 있다라고 써있네요. 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을 보셔야 돼요. 이 가구, 작게는 이 가구를 보셔야 되고 이 사람 뒤에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왜? 아까 제가 그랬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소개를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줘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리 역할을 해준 그 뒷사람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친한 사람보다 걱정을 안 해줍니다. 걱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내가 10분만 얘기할게요 하고 하면 들어줍니다. 왜? 우리 초면이잖아요. 그래서 예의상 중간 다리 하는 역할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닌 만큼 명단은 커져요.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가서 신랑 밥 차려주는 시간이 많으면 명단은 계속 줄어요. 왜? 용기가 줄기 때문에. 내 결단이 자꾸 희미해지기 때문에 명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명단이 없었대요. 적으려니 명단이 없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슈퍼가게 아저씨도 있고 정육점 아저씨도 있고 미용실 아줌마도 있고 갈 데가 되게 많더래요. 만날 사람이 되게 많더래요. 나가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명단이 없더래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교육을 매주 여러분들이 받으면 스폰서들한테 받으면 여러분들 계속 명단은 줄지 않아요. 생각이 계속 고치가 됩니다. 매일 추가해라. 거절 2명이면 추가 3명, 1명을 더해라. 자, 애터미는 장거리 비즈니스예요. 장거리 비즈니스. 접시 돌리기. 자, 서커스 하시는 분들이 접시를 돌립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시가 안 돌리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꾸준히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는 장거리 비즈니스 접시 돌리기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스폰서가 알려줬던 접시 돌리기는 접시를 돌리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접시를 꾸준히 계속 장기적으로 돌려야 접시가 돌아간다. 자, 이 얘기예요. 자, 장거리 비즈니스 멀리 가고 멀리 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1년 안에 1,000만 원 벌게. 좋아요. 2년 안에 2,000 벌게. 좋습니다. 스폰서 입장에선 땡큐죠.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근데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애터미 일은 1, 2년 안에 쇼부 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애터미를 해보지 않고 애터미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장거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거를 한순간에 다 쏟아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본, 총알, 능력 한순간에 쏟아붓지 마세요. 왜? 장거리 비즈니스니까. 접시 돌리지 않으면 깨집니다. 자전거 페달 굴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못하시는 이유는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아서 그래요.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를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자, 어제도 오산 가서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이 그러십니다. 회사에서 오너가, 마케팅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 오너가 시스템이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못 번다라고 여러분들 귀에다가 주문을 걸고 계세요. 주문을. 아침마다 회장님이 물 떠놓고 기도를 하실 거야. 컨베이어 벨트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성공 못한다라는 주문을 세미나 때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회사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 오너가 그 시스템에 올라와 있어야, 오셔야지만 성공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그걸 안 하니까 내가 돈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셨죠? 이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장거리 비즈니스라니까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야 여러분들 몇백 몇천을 연금성, 아니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30년 이상 일을 해야지 몇백 주잖아요. 2, 300 주잖아요. 그냥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초청과 만남. 자, 명단 작성했으면 전화를 해야죠. 자, 전화를 하는데 폼 잡고 합니다. 자, 폼이 뭐라고 했어요? F가 영어로 뭐예요? 패밀리. 제가 지금 여러분들 사진을 보고 있는데 입을 지금 5분이 계신데 한 분이 안 띄어요. 입을. F. O. 왜 아무도 입을 안 띄어요? 지금 6분이 됐는데 아무도 입을 안 띄어요. 제 화면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아세요? 조기현, 안영숙, 광미정, 유남이, 김군녀, 전선옥 다이아님이 계십니다. 왜 입을 아무도 안 띄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F. 패밀리, 가족. 자, 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했죠. 관심사. O. 오큐페이션. R. 레크레이션. M. 머니.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알려주셔야죠. 이거 영어도 여러분들 패밀리, 오큐페이션, 레크레이션, 머니. 자, 가족, 직업, 취미, 돈. 이거 영어로 쓸 줄 아셔야 돼요. 써보세요. 연습하세요. 외우세요. 저도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철자를 다 외운 이유는 강의할 때 칠판에 써줘야 돼. 한 번은 써줘야 돼. 패밀리가 뭔 철자인지, 오쿠페이션이, 레크레이션이, 머니가 한 번은 설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중에 한 번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살을 붙여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알려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막 살도 붙이는 거예요. 제가 기본으로 살 붙이지 않고 배운 대로만 했으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살 붙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예시를. 또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폼 잡고 합니다. 어떻게 폼을 잡아? 자, 너의 가족은 요즘에 식구가 몇 명이니? 오래간만이다. 야, 요즘에 너는 무슨 일 하고 사니? 야, 너 요즘에 그럼 돈 벌었으면 요즘에 취미는 뭐 골프 치러 다니냐?
야, 그럼 골프 칠 정도면 야, 한 번 나가는데 2, 30만 원 우습게 나가는데 한 달에 4번을 친다고? 야, 그러면 너 월급이 한 500만 원 이상 버는구나. 잘 사는구나. 전화할 때 우리가 평범하게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정사인지 집안에 일은 없는지, 왜? 애터미 소비시켜야 되잖아요. 소비. 제품을 쓸 수 있는지. 애터미 보면 애터미 치약도 못 사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칫솔도 비싸다고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건 알고 일을 해야죠. 칫솔 치약도 못 쓰시는 분들 사업시키면 여러분들 쉬울까요? 사업한다고 나오시면. 내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본인이 사업한다고 나왔는데 칫솔 치약도 못 쓰시는 분들,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버스비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어렵다, 좀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애터미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보험, 세일즈, 치킨집, 피자집, 정육 무슨 고깃집과 운영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다 보니까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분들은 고깃집 오픈 못 하잖아요. 치킨집 오픈 못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명단 작성에 A, B, C 이게 정확히 그룹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미팅할 때의 방법도 흐름도 조금 좀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화로는 다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궁금증만 유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 애터미 아니? 라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내가 애텀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의 시작은 질문으로. 항상 미팅이나 누군가랑 통화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질문을 해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요즘에 어떠니? 요즘에 먹고 사니? 요즘에 고기는 먹니? 요즘에 돈벌이는 괜찮니? 요즘에 얼굴은 화장품은 뭐 쓰니? 질문을 하죠.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 화장품 끝내주고 해모임 먹으면 뭐 기가 막혀. 이 설명보다 먼저 물어본 다음에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애터미 얘기를 끌고 나가시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질문을 하시면 좋아요. 마케팅 얘기할 때도, 우리 시스템 얘기할 때도 설명하고 질문하고 설명하고 질문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풀어보세요. 저한테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애터미에서 제가 저번 주에 숙제, 쇼핑몰 내가 들어가서 주문하는 거, 마이오피스 들어가서 후원수당까지 맞추는 거, 아니면 회원가입까지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그거를 꼭 시켜보시라고 한 거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질문하는 거랑.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줄 아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할 줄 알아요.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줄 모르면 안내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할 줄 모르면 안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는 칭찬과 절대 사업 설명을 금지. 네, 이게 자료가 옛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요즘에 돈 벌고 싶어, 관심사가 돈 벌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템이 있나? 찾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관심사를 잘 잡으면 그거를 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얘기하실 분들 있으면 제품 얘기하고, 부업 얘기하실 분들은 부업 얘기하고, 또 초청하고 만남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쇼더 플랜 사업 설명. 자, 딴 거 없어요. 3분 스피치가 쇼더 플랜이에요, 여러분들. 3분 스피치. 연습하는 거예요. 자, 3분 스피치한테 뭐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얘기하죠. 전직 얘기하죠. 애터미를 어떻게 만나는지 얘기하고 나의 목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쇼더 플랜이에요. 쇼더 플랜. 나의 계획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사업 설명은. 자, 제품 설명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사업 설명이라는 게 뭐 회사 제품 마케팅을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애터미는 인터넷 마켓이고 제품을 바꿔 쓰기만 하면 되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으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 포인트가 전 세계로 다 연결돼서 공유가 돼. 공유가 돼. 응? 그게 사업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사업 설명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포인트가 돈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듣지 않는다라는 건 들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질문을 유도를 했으면 그쪽에서도 내가 사업 설명이나 제품 설명을 했으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질문을 유도하는 일입니다. 질문을 유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 사업자님들이나 우리 애터미를 안내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유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1대1 미팅할 때는 근데 1대1 미팅할 때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항상 몇 대 몇 미팅이든 강의든 어디든 자, 특징을 여러분들 팩트라고 하죠. 제품의 특징을 잘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빙빙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제품은 빙빙 돌릴 필요가 없죠. 그냥 팩트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가격은 얼마고 기존의 오메가3보다 함량은 얼마인데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되고 이거 다른 제품보다 함량이 높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얼마야. 다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효과로 팔아라. 효과는 과장 광고 없이 주위에 들었던 얘기들 빗대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품 얘기나 사업 설명이나 이 얘기는 나를 얘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람들은 내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회장님이 그랬다더라. 어디 70대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먹고 그렇다더라. 우리 어떤 아기가 엉덩이에 발진이 생겼는데 해모임을 발랐더니 애가 새근새근 잘 자더라. 그럼 사람들은 들어요. 왜? 남의 얘기라 듣습니다. 근데 나는요,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는 다 지 제품 팔기 위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남이 그랬다더라 라고 사업 설명, 제품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그게 훨씬 더 빗대어서 좋아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했던 강의들이 잘 들리잖아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마이크 켜지 마세요. 자, 2대1 미팅, 호일러 법칙. 자, 이게 무슨 얘기냐? A, B, C 저번에 배웠던 거예요. 어드바이저, 설명자, 브릿지, 다리 역할 하시는 분이에요. C, 커스터머. 자, 고객입니다. 자, 요 세 분이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 설명 방법 중에 3명이 앉아 있죠. 그러면 우리 설명자는 항상 문을 바라보고 계세요. 방법 중에 하나. 3시 미팅을 가면 커피숍을 간다, 식당을 간다 그러면 앉을 때 고객님은 문을 등지고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많이 보이지 않는 벽 보고 앉히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벽 보고 앉히는 거. 오로지 시선은 나만 보는 거. 그래서 커피숍 갈 때 뻥 뚫려 있는 자리 가지 마시고 구석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석 자리. 왜? 벽을 보고 앉혀야 되니까. 뻥 뚫려 있는 자리는 고객들이 집중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설명자는 그래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고객은 벽을 보고 아니면 최대한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미팅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 뭐 아무데나 앉아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세를 항상 벽 보고 앉히게.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사람 집중시킬 때는. 자, 미팅 시 주의사항. 시간 약속 철저히. 당연하죠.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게 뭐 차가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늦으시는데 뻔뻔하게 또 아무런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 그러면 신뢰 다 잃어버려요. 거기서 무슨 신뢰가 생겨. 늦었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너무 뻔뻔한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런 사람은 없지. 거의 없는데 저는 본 것 같아요. 저는 본 것 같아요. 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 약속은 철저히. 자, 브릿지. 브릿지는 스폰서한테 확실한 프로모션을 합니다. B는 A 스폰서에 대한 확실한, 이거는 이제 고객한테 우리 스폰서님은 대단한 분이셔. 대단하지 않아도 대단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깜박.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었던 경우가 미팅을 갔는데 제가 갑이잖아요. 자,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릿지는 내가 갑이어야 되는 거, 스폰서가 갑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분위기라는 게 소리가 있지만 이렇게 것도 소리가 나오네. 내 스폰서가 마이크 건드리지 마세요. 마이크. 내 스폰서가 갑이 돼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 파트너가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내 파트너는 안 하면 땡이지만 안 하면 땡이에요. 근데 스폰서는 나를 계속 성공으로 안내할 사람이란 말이야. 평생 같이 할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파트너가 아니에요. 스폰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팅을 갔는데 이분 대단한 분이세요. 왜?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적으셔야죠. 왜 안 적으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잘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지. 초보자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본인은 애터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를. 그런데 내 스폰서를 까버리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러 온 거야. 그분은.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은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부부가 아이 셋 데리고 5식구가 애터미를 전업으로 10년을 했으면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떠나서 대단한 거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거야. 그거를 그렇게 10년 넘게 전업으로 돈 나올 때가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단한 소비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애터미에서 조건 없이 10년을 버틸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조건 없이 버틸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달도 못 버티는 분들 많아요. 대단한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학생분들이나 우리 브릿지 다리 역할 하시는 분들, 스폰서님들, 파트너분들 되게 중요해요. 나는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면 스폰서의 프로모션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그러니까 이 고객, 만나는 고객 프로모션은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기하면서 끌어내야 되거든. 얘기하면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이분이 대단한 회사를 다니는 사업자고 뭐 서울대 나왔고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제품 하나도 안 쓰면 뭐 그냥 아저씨예요. 아줌마고.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아줌마 아저씨일 수 있어요. 지나가는. 내 고객이 돼야 소중한 분이 되고 내 부업자 사업자가 돼야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소중한 분이 되더라고요. 저도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애터미 하면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들한테 크게 어디 회장님이다 사장님이다
서울대 나왔다. 크게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얘기하면서 그건 맞춰가면 되니까. 그래서 미팅 시 주의사항이에요. 그리고 브릿지 다리 역할 하시는 분들은 다 끝났는데 사업 설명 또 하시면 안 돼요. 다 끝났는데 본인이 사업 설명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업 설명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간단하게 마무리 보충하시면 돼요. 우리 양원구 국장님 어제 못 주무셨나 봐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서 계세요. 국장님 서 계세요. 너무 저기 눈이 감기는데 안 감으려고 막 씨름을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살려드릴게. 서 계세요. 자, 모든 일은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복장,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겸손히 해야 한다. 여러분들 복장은 기본이지만 자료 준비하세요. 요즘에 판매사 미팅이나 시스템 미팅, 이 마케팅 미팅 할 때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 PPT 자료를 몇 개 복사하고 다니세요. 포치켓으로 몇 장만 후원수당, 지급수당, 프로모션, 그리고 회사 매출에 대한 그리고 제품에 대한 매출 수요를 그래프로 만든 그런 숫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프린트 한 5장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몇 부 정도는 차나 누구 만날 때 이렇게 가져가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무기예요. 무기. 도구 아니에요. 무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꼭 주고 오세요. 거기다가 설명한 내용들을 꼭 써놓고 주고 오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준비하는 게 좋다. 자, 잠시만요. 자, 6번째 후속 조치, 팔로우업. 제일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 저희가 세미나 끝나고 나면 후속 미팅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사람이 많거나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아니고서는 후속 미팅을 해요. 왜 후속 미팅을 하냐면 그것도 여러분들 경쟁이에요. 경쟁. 무언의 경쟁. 자, 다 처음에 올 때는 각자 파트너들과 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듣고 마지막에 모였을 때 내 조직의 신규를 제일 많이 모시고 왔다라는 자랑질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저 형제 라인은 몇 명을 초청을 했는데 나는 못 데리고 왔어. 그러면 창피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은 참석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씨 나중에는 내가 걔라도 끌고 와야지. 걔라도 인형이라도 내가 데리고 와야지 하는 그런 욕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후속 미팅이에요. 후속 미팅, 세미나 안에서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주의를 살펴봅니다. 왜 살펴보냐면 형제 라인이랑도 경쟁을 합니다. 그 후속 미팅을 할 때도. 어디 라인이 어디 총장 산하가 많이 왔구나, 더 왔구나, 적게 왔구나. 그런 거에서 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목청껏 마이크로 사용하면 돼요. 스피커로 사용하면 되는데 스피커를 사용 안 하는 이유는 형제 라인에서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리더는 저 라인의 스폰서는 목청이 찢어져라 피를 토해가면서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미팅도 합니다. 자, 후속 조치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마라. 왜? 다음에 만날 거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돈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갑자기 급하게 만날 때는 하나씩 주는 것도 괜찮아요. 써보라고. 안 써본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애터미 제품을 써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냥 설명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굳이 내 돈 써가면서 안 주셔도 돼. 왜? 써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미팅에서 내가 애터미에서 진짜 1, 2년을 알아봤는데 알아본 건 한 달, 2달 됐어도 여러분들 그냥 1, 2년을 알아봤다고 하셔도 돼요. 왜? 관심 없어. 1, 2년을 알아봤다고 해서 충분히 알아봤는데 내가 애터미를 해봐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나한테 또 관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8시간 내에 만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예시를 들지만 노래방의 마지막 노래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 흥얼거리게 잔상이 남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애터미 얘기를 얼마만큼 팩트 있게 잘 그 사람 머릿속에 인지를 시켜놨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갈 수 있고 이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 안에는 다시 애터미라는 단어를 꺼내셔야 돼요. 다시 꺼내셔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사람이 마케팅을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듣고 초청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세미나 갔다 오고 나면서 일주일에 그 세미나 얘기를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루 들었던 얘기를 또 일주일 써먹고 하루 들었던 얘기를 일주일 써먹고 그 감동과 그 비전을.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이게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더라고요. 꾸준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48시간도 있지만 그 후에는 꾸준하게 만나시는 게 좋아요. 팔로우 스루 제품 사용할 때까지 계속 만나시기 바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초대되었을 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안내하시면 돼요. 자, 후속 조치를 나는 어땠지? 나는 스폰서가 어떻게 해줬지? 그리고 저 스피치하는 많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던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하거나 제품 설명을 하거나 뭔가를 팔로우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상담, 카운셀링,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사업하시고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종합예술이에요. 이 상담이라는 건. 애터미도 상담 안에 사업 설명 들어가고 마케팅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자, 이걸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자, 또한 상담할 때 나도 그랬어 라는 말도 그렇고 누구도 그랬어 라는 말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까 제가 비유하라고 했죠. 내 얘기 많이 꺼내지 말라고 했죠. 그럼 나도 그랬어도 괜찮은데 제일 좋은 건 아유 회장님도 그랬디야. 소비자한테도 저는 그런 얘기해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미팅을 가서 파트너랑 미팅을 가서 미팅을 하다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회사나 뭐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품이나.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회장님을 많이 팔아요. 왜? 오너잖아. 대표니까. 일반 사업자가 아니에요. 회장님도 그랬대요. 그 제품 들어왔을 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바꾸고 이렇게 성분 바꿔가지고 이 제품이 나온 거래요. 가격도 너무 비싸가지고 안 쓴다고 하다가 이렇게 깎았대요. 누가? 회장님이. 그러니까 저도 회장님 많이 팔아요. 그리고 대표 최승곤 대표님 팔고 많이 팔아요. 왜? 내 얘기가 아니라 그 회사 대표들 얘기잖아요. 대표들. 그리고 일적으로 부딪힐 때는 스폰서들 많이 팝니다. 스폰서들. 아유, 저기 일본 사업자도 그랬디야. 저기 오리집 아줌마도 그랬디야. 저기 하우스에 살던 분도 그랬대잖아요. 하우스에 살던 분들도. 우리 스폰서들. 집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따뜻한 방이 있는 거 행복하신 거예요. 저기 스폰서는 하우스에서 살았대잖아요. 하우스에서. 사업 망하면 대부분 그래요. 사업 망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서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텀이라는 아이템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성공했잖아 라고 이렇게 구멍 메우기를 합니다. 자, 스토리텔링 성공제의 이야기와 박한길 회장. 여러분들 상담하거나 파트너랑 미팅할 때 내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파트너가 상담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가 자꾸 상담이라는 조언이라고 피드백이라고 해서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너는 다 나중에 나한테 상담 안 합니다. 왜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은 내가 속상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시스템을 타시는 분들은 똑같이 하는데 뭔가가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속상해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털어주는 거예요. 왜? 성공대학 내용 보면 어디 가서 비비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비블.
그럼 어디다가 얘기해야 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스폰서가 그걸 곧대로 듣고 아니 처음 만날 때 물건 들고 갔어요? 안 들고 갔어요? 그분한테 마케팅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 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감사하다라고 그래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얘기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다고 하고 아우 내가 조언도 조언인데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셔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내가 가끔은 휴지통이 되셔야 돼. 휴지통, 쓰레기통. 내 파트너들이 속상하고 안 되고 안타까웠고 힘들어하는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휴지통이 되시는 내가 어떠한 지시자, 안내자 역할로 하지 마시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폰서한테도 항상 듣고 싶었던 얘기는 힘든데도 버텨줘서 고맙고 힘든데도 이겨내고 싸워줘서 이 자리까지 와서 함께해서 고맙다. 힘든데 잘하고 있지? 고생했어. 이 한마디를 원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안내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이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지만 머리를 비우면 쉬워져요. 머리를 비우면 쉬워집니다. 자, 균형 잡힌 삶, 나의 것을 보여줘라. 스폰서 7색깔 무지개, 나는 검정색. 자, 그렇다고 파트너가 너무 모질게 각진 모서리를 가지고 스폰서를 막 찌르면 안 돼요. 자, 스폰서랑 미팅을 할 때 잘 뭔가를 비비브를 하고 투정을 부릴 때 자, 마케팅이나 시스템을 이해하고 투정을 부리셔야 돼요. 이 일적인 부분에서는 마케팅과 시스템이라는 걸 내가 진짜 생각을 하면서 비비브를 하셔야 돼요. 투정을 부리셔야 돼요. 왜냐면 마케팅과 그 시스템을 이해한 분들은 절대 비비블이 나오지 않아요. 일의 과정 속에. 일의 과정 속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폰서들이 일하면서 뭐 안 되는 뭐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런 거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게 질문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마케팅과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내가 내 조직을 못 키운 건데 스폰서가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하고 스폰서가 짜장면 안 사준다고 뭐라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조직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뿐인데 탓할 게 뭐가 있어요. 마케팅을 모르시는 분들이 스폰서 탓하는 거예요. 시스템 탓하고 스폰서 탓하는 거는 마케팅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상담에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복제, duplication. 자, 복제는 카피와 다릅니다. 카피는 찍어내는 게 카피고 duplication은 자, 채세포까지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복제시키는. 근데 나쁜 거는 복제시키면 안 돼. 좋은 것만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쁜 거에 더 물이 잘 들어요. 자, 남들 칭찬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자, 솔직히 우리가 그냥 보통 아줌마 아저씨였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뒷담화 한다고 하죠. 잘된 꼴을 봐요? 잘된 꼴을 보고 싶어요? 친구 잘 되는 꼴을? 근데 친구 남편이 잘 안 됐어. 뭐 바람을 피거나 뭐 저기 친구 신랑 저기 와이프가 바람을 폈어. 아 근데 그 진짜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친구 신랑이 바람을 피면 욕을 하는데 친구 와이프가 바람을 피면 입 다물어야 돼. 진짜 위험한 거더라고요. 입장이 달라요. 남자들은 친구 와이프가 바람 피면 아무 소리 못해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실수할까 봐. 근데 여자들은 자기 신랑이 바람 피면 그걸 화두로 만들어. 화두로. 다는 아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복제를 시킬 때는 긍정적인 것만 복제를 시켜야 돼. 근데 사람들이 안 좋은 거에 더 물이 빨리 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제를 할 때는. 복제를 할 때는. 그리고 내가 파이팅이 넘치고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면 옆에 따라 붙어요, 여러분들. 내가 같이 하자고 막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옆에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한대요. 저 사람은 못 한대요. 저 사람은 하다가 그만뒀대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면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왜? 내 뒷배경에는 애텀이라는 브랜드라는 게 후광으로 비추고 간판이 달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복제가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단계로 안내하는데 1단계로 안내하면서 자, 꿈과 목표 설정을 하는데 뭘 알아야지 꿈과 목표 설정을 하죠. 뭘 알아야. 초보자한테 너는 꿈이 뭐니? 목표 설정해봐. 못 씁니다. 못 써. 그런 거를 크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 초보자가 오면 일단 세미나에 계속 3개월 동안은 빠지지 말라고 하세요. 석세스 세미나에 12번 빠지지 말라고 하세요. 1년입니다. 1년.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홈페이지를 내가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게 우선이에요. 애텀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조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꿈과 목표 설정이라는 게 조금 생겨요. 내가 잡아, 내가. 스폰서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잡으려면 알아야 잡을 수 있어요. 자, 시스템 복제 당연하죠. 행동 복제, 소비 복제.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3개. 일찍 들어와 보세요.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자, 요즘에도 줌에 좀 일찍 들어오라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센터에 일찍 오신 분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죠. 그러면 스폰서가 청소를 하면 파트너들이 늦게 올 수 있을까요? 뻔뻔한 사람은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뻔뻔한 사람은. 스폰서가 아니라 스폰지라고 느끼는 사람은 늦게 올 수 있어. 스폰서가 청소를 일찍 나와서 하면요, 파트너는 당연히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자, 이거는 행동복제예요. 행동복제. 자, 세미나도 파트너가 계속 징징거립니다. 세미나 갔더니 표가 없어, 표가 없어. 우리는 밥 먹을 테이블도 없어, 테이블도 없어. 그랬는데 스폰서가 일찍 가서 테이블을 잡습니다. 밥 먹을 자리를, 테이블을 잡아. 자, 스폰서가 새벽 6시에 가서 해 뜨기 전에 가서 그 공장 문도 안 열었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 가지고 자, 자리를 잡아. 그러면 파트너들이 그거를 계속 스폰서한테 잡아놓으라고 할까요? 뻔뻔스럽게? 아니죠. 뻔뻔스럽게 스폰서님 일찍 가서 자리 잡아놓으세요. 못합니다. 뻔뻔한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뻔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일찍 가서 잡겠습니다. 왜? 내 조직을 키우는 거잖아요. 스폰서 조직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을 벌려고 내 조직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복제, 행동 복제가 저절로 돼야 되는 게 조직력이 커지는 거예요. 조직력이 커지는 거.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지금 내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일찍 가서 자리 좀 잡아서 놓으세요 라고 하는 파트너만 있으면 여러분들 아직 시스템 복제, 행동 복제 안 된 거예요. 아직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래요. 내 조직력이 커지려면 제가 가서 잡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여러분들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 자, 두고 보겠습니다. 자, 8코어. 자, 스폰서한테 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표 스폰서한테. 스폰서도 형제라인 가서 국어를 합니다. 돈 주고 사옵니다. 요즘에 이제 안표까지는 등장했어요. 사례까지 한다고 하는 정도로 표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 되려면 스폰서한테 구하지 마시고 세미나 가서 형제 라인한테 아는 척하고 인사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급 있고 파워가 있는 분들한테 일부러 접근하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인사할 때마다 해모임 한 포나 사탕이라도 하나씩 안겨주면 여러분들 신경 써줍니다. 표 한 장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셔야 돼요. 왜? 스폰서들은 여러분들 위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복제하셔야 돼요. 복제 안 하면 계속 힘들어요. 그 라인은 계속 힘들어요. 복제 안 되면. 자, 8코어는 사업의 점검, 행동의 점검, 매일매일 습관화한다. 자, 일기 쓰듯이 하시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시는 거예요. 밥 먹듯이. 자, 밥은 먹으면서 내 일은 점검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신랑 밥은 차려주고 와이프 밥은 사주면서 일에 점검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을 팔아서 미용실에 투자한 이유는 돈을 벌어야지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아이템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돈이 나오는 자리에다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모임에다가 친구에다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돈이 나와요? 거기서? 돈이 안 나와요.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신랑 밥 한 끼 안 차려준다고 신랑이 떼쟁이 쓰고 막 울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그래도 돈 벌어오니까 밥 안 줘도 돈 벌어와요. 밥 안 줘도 지 할 일이야. 지 할 일. 그 뭐 이렇게 밥 안 줘도 돈 벌어와야 되는 그 몫을 해야 되는 자기의 몫인데 그걸 왜 그 와이프가 걱정을 하고 있냐고. 밥을 안 줘도 돈 벌어올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책을 읽는다. 자, 요즘에는 예전에는 유튜브나 이런 그러니까 온라인이 없을 때 얘기예요, 요거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뭐 워낙 좋은 내용들 많고 요즘에 책도 책 읽어주는 앱이 있어요. 책 읽어주는 앱. 그래서 눈이 아프신 분들은 앱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네트워크 강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성 강의 얼마나 많아. 제가 그래요. 책 읽으려 했더니 눈이 아파서 못 읽겠대. 눈이 아파서. 그리고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데 못 배워서. 아니에요. 이제 귀만 뚫려 있어도 돼. 귀만 뚫려 있어도. 그래서 테이프, 요즘에 테이프 안 듣죠. CD 이거 지워버려야 돼요. IPTV 이거 없어요. 2번이라는 건 없어요. 유튜브 보세요 그냥. 자, 행사 참석.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 참석을 파트너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시스템 잘 참석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가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당신의 파트너가 왜 행사 참석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도 참석 안 하시는데. 안 해도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면 돼요. 그 거대한 그 사이즈와 그걸 느껴야 돼. 거대한 사이즈를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감동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놀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즈에. 근데 그거를 파트너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면 참석 안 하셔도 돼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본인의 주장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랬죠. 내 파트너는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초대는 내가 하지만 사업은 거대한 조직이 끌고 가는 거예요. 거대한 조직. 자, 100% A형. 자, 100%안 해도 돼요. 99% 하셔도 돼요. 98%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본인의 각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충성 고객이 됐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터미에서 이익을 취하려면 충성 고객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유통하는 거니까. 제품 누가 런칭해요? 내가 런칭하는 입장이 되셔야 돼요. 내가 전 세계로 유통하는 입장이 되셔야 되면 제품 써봐야죠. 가격과 PV와 제품의 품질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함량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가격과 PV는 워낙 많으니까 보면 돼. 하지만 품질과 그런 거는 써본 느낌은 알아야죠. 자, 소매 고객 유지. 내가 지금 고객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유지를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소비자 조직을 부업자 조직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항상 꾸준하면 0이라는 거 아시죠?
제로는 마이너스예요. 제로는 꼭 성장하셔야 돼요. 이 검토를 하실 때, 매일매일 검토를 하실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사업 설명을 더 했었어야 돼요. 상담도 또한 그렇고 신뢰 쌓는 거 이거를 매일매일 점검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에 대한 회사에 대한 비비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징 이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스폰서에 대한 비비율, 시스템에 대한 비비율이 많아져요. 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뿐이고 내 조직이 내 그룹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스폰서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세미나 가면 스폰서가 듣는 거 나도 똑같이 들어요. 근데 왜 그걸 탓을 하고 있어? 내가 잘하면 되지. 응? 그래서 점검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이라는 거. 제가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제 채널,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이유는 남들이 보는 것도 소비자들이 각자 파트너들한테 구독을 시켜서 보게끔 하라고 시키는 것도 있지만 각자가 본인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발음, 흐름, 자세, 그리고 내가 사업 설명, 제품 설명을 끊임없이 평소에 하듯이 잘하고 있는지. 자, 거기서 티가 다 납니다. 점검을 해보면. 내가 해모임 설명을 많이 했던 분들은 해모임 설명을 잘해요. 마케팅 설명을 밖에 나가서 많이 했던 분들은 마케팅 설명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안 했던 분들은 뭔가를 딱 시키면 잘 안 돼요. 왜? 항상 했던 게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다. 뭐 이거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확신, 열정, 지속을 위해 돈만 있으면 천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많은 정보를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고집이 세신 분들은 답답한 분들이에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세신 분들은 남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A, B, C, D 등급의 F 등급이에요. F 등급. 그분들은 책을 하나 주세요. 인성에 관한 책이나 인간관계로 인한 책을 주세요. 책 좀 읽으라고. 자, 어떤 책? 비전을 보여주는 책도 있고 인간관계 휴먼 네트워킹이라는 책도 있고 자, 카피캣 마케팅 여기 쭉 나오죠. 프로슈머, 프로듀셔, 프로 컨슈머 이렇게 나오고 소비자 주권 시대. 자,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스타트업, 꿈꾸는 다락방,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있는데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꿈꾸는 다락방이란 초보자들이 들었을 때는 꿈꾸는 다락방을 처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짧은 우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든 책이든. 자,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스타트업, 카네기 인간관계로는 책이 조금 두꺼워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제가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애터미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잠깐 있는 게 애터미 문화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분이 맞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애터미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권하지는 않아요. 초보자한테는, 완전 초보자한테는.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은 파이프라인의 네트워킹이 뭔지를 좀 이해하는 책. 자, 그리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책. 자, 애터미 문화의 정립과 창단이라는 이성현 박사님의 책이 있는데 자, 이 책이 없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다 리더의 오덕이라는 지신, 인용, 엄이라는 내용들의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의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성현 박사님 애터미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자, 지신, 인용, 엄 알아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인간애를 가져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엄정할 때는 엄정해야 된다. 자, 이거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책.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 하브라인, 여러분들 조직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죠. 알아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스폰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의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용기,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리더를 따라가는 그 라인도 한 사람을 따라갈 때가 있는데 두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해봤지만 한쪽 라인은 길을 잘못 들어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때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를 잘 따라가라고, 리더를 잘 따라가라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용기가 약간 엄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용기를 내려면. 모르는 사람들은 외치지 못합니다. 가자고, 해보자라고 외치지 못해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니까 아이 셋 키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안다고 했잖아요. 둘 만났어 봐. 몰랐지. 저는 넷 낳고 다섯 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왜?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자, 일일 한 개 이상 듣고 본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나 차 이동하실 때. 근데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차 이동하실 때는 사고 납니다. 신호 바뀐지 모르고 그냥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사고 나요. 제가 그랬거든.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 차에서는 집중하면 안 되겠구나. 사고 나겠구나. 집에서 들으세요. 성공자를 옆에 둔다. 박한길 회장님 강의 많이 들으세요. 어떠한 사업자의 강의보다 회장님 강의 잘 들으세요. 회장님 강의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형제 라인이 다 잘 되는 것 같지? 저 스폰서가 잘 되는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어디 라인 가서, 형제 라인 가서 강의할 때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하나만. 그런 얘기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 막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확신, 열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컨택용, 내가 조금 많이 듣고 그 얘기를 써먹다 보면 여러분들 테크닉이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떠들다 보면 늘어요. 사람도 늘고 실력도 늘고 말빨도 늘고 돈도 늘고 많이 떠들다 보면. 근데 내 얘기를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공식적인 얘기를 떠들으라는 거죠. 행사 참석, 미팅. 자, 화상회의든 오프라인 세미나든 쭉 나오죠. 그리고 최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상위 스폰서가 강의할 때는 참석을 하십니다. 최대한 참석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데이, 열정주유소예요. 원데이는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그 분위기와 흐름과 뭐죠? 경쟁 심리를 가져가야 돼요. 집에 앉아 있으면 고놈이 우리 식구들만 보고 뭔 경쟁 심리가 생기겠어. 센터 나오면 다 고놈이에요. 그러니까 뭔 경쟁 심리가 있겠어. 근데 세미나에 오니까 자꾸 저 사람들만 돈 버는 것 같고, 끝나고 애프터 미팅 할 때 보니까 저 라인은 사람도 많고 저 라인만 잘 되는 것 같아. 승질이 나잖아. 승질이. 나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고 느끼러, 열정을 받으러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세미나를.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여기를 왜 가냐고 그러지. 여기를 왜 가냐고. 그런 분들 없죠? 아무 생각 없는 분들 없죠? 절대 이런데 왜 가냐고, 왜 이런 걸 왜 하냐고 하시면 안 돼요. 내 파트너가 열정받고 오기받고 시기하고 그런 걸 받으러 안내를 하는 건데, 이런 걸 왜 가냐고 자꾸 하시면 안 가도 된다고,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 나이트를 TV로 보는 거랑 현장에 나이트를 가는 거랑 똑같아요? 나이트 가보신 분들 아시죠? 캬바레 한국관 가봐요. 소리가 쿵짝쿵짝쿵짝, 없던 감정에 사랑의 감정이 생겨. 근데 TV에서 나이트가 아무리 나와도 그 느낌 받지 못해. 자, 센터 미팅, 석세스 세미나 똑같고요.
센터 미팅, 홈 미팅 파트너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스폰서님은 저 왜 안 잡아주시고 왜 안 도와주시고 미팅 안 해주시고 왜 저 안 도와주세요? 얼굴을 봐야지 도와주죠. 얼굴을 봐야지. 일을 해야지 도와주지. 일을 해야지. 계보도가 있어야지. 계보도가 있어야지 일을 도와주죠. 그리고 만날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도와주죠. 그렇지 않아요? 각자가 그 준비는 해줘야, 그 자세는 해줘야, 밥상은 차려줘야 스폰서가 가서 도와주죠. 앞뒤가 바뀌게 일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동철 팀장님 왜 안 잡아줘요? 마이크 키신 분들 빨리빨리 잡아야지. 자, 100% 애용, 써보고 느껴보고 자랑한다. 왜? 팩트를 알고 효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제품을 팔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팔으라는 얘기예요. 세팅,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는 것, 홈샵. 100% 애용하다 보면 이 제품들은 집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업자 집에 가죠. 사업자 집에 화장실을 가보고 욕실을 가보고 화장대를 가보고 침대를 가봤는데 없어, 애터미 제품이. 애터미 전기장판이 안 깔려 있고 애터미 칫솔이 없고 치약이 없고 주방에 갔더니 퐁퐁이 없고 그러면 섭섭해. 섭섭해. 자, 소매 고객 유지, 오토 소비자 매니아 발굴, 부업자 사업자로 연결이 됩니다. 자, 유지를 잘 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넓혀간다는 의미예요. CRM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 하시는 분들,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자, 고객 관계 관리예요. CRM. 이거 여러분들 다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한 번은 알려줄 거니까. 한 번은 알려줘야 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거를 제가 빠르게 안 하려고 저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우리 어른들이 이걸 어려워해가지고. 자, 사업 설명, 쇼더 플랜. 아까 얘기했어요. 하루에 최소한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세요. 쇼더 플랜이라는 건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3분 스피치 하듯이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소비자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소비자한테도 마케팅 얘기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마케팅을 몰라가지고 부업을 못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마케팅을 몰라가지고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사업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비자가.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미팅했는데 왔다 갔다 얘기하시는 분은 많았는데 돈 얘기를 살벌하게 실감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결국은 다 제품 얘기하고 애터미에서 왔습니다. 애터미 홍보하러 왔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 얘기하다가 쭈삣쭈삣 다 없어진대 그 아줌마들이. 진짜 분위기 파악하고 요령껏 잘 돈 얘기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세요. 연습한다 치고 연습하세요. 진지하게 사업자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워요. 상담. 자, 이 사업 너무 쉽다. 이제 파트너 점검할 때 이 사업 너무 쉽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 사업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쉽다라고 하신 분들은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는 분들은 스폰서와 상담 안 해도 돼. 왜? 어려운 게 맞는 거야. 어려운 게. 위에 노를 즐긴다라는 거 써있다라는 건 그만큼 노가 많으니까 상처가 많은 게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일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쉽고 만만한 사람을 만나면 쉽다라고 합니다. 일 쉽다라고 그래. 왜? 사달라는 거 그냥 사주거든. 쉬운 사람은. 근데 진짜 사업 꼼꼼하고 숫자로 따지고 그래프 따지고 매출 따지고 막 이렇게 신중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은 초보자가 나가서 미팅하면 어려워요.
그 기세에 눌려. 기세에. 여러분들 절대 기세에 눌리면 안 돼요. 어디 들어가서도 기세에 딱 눌리는 순간 그 기세 때문에 싸움도 이기고 진다고 하죠. 기세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연결된 얘기로 나에 대한 프로모션은 많이 하고 저 소비자의 프로모션은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세가 꺾일까 봐 그러는 거예요. 기세가 꺾일까 봐. 자,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뚜껑 잘 붙잡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왜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자, 신뢰 쌓기. 자, 나의 변화된 모습, 작은 일부터, 자, 미인 대칭, 비비블, 열정 공약, 칭찬하기. 자, 스킬. 자, 저희가 약간 코치 느낌으로 하는 건데, 스폰서는. 자, need, will, want.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라는 단어예요. 자, 그거를 파악하고, 그걸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education,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액션, to action, 행동으로 옮기게끔 안내를 하고 그 액션이 매일매일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파는 일이지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뭘 할 수 있고 뭘 원하는지를 교육해주고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면 이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 여기 쭉 읽어 나갈게요.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자, 초보자님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체크하세요. 체크. 많이 하는 실수예요. 본인 생각을 고집한다. 실패한 사람에게 물어본다. 절대 초보자가 그 실수하는 게 센터 내에서도 그렇고 세미나 내에서도 나보다 직급이 낮고 나보다 매출이 작은 사람한테는 대부분 잘 친하게 안 지내요. 진짜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나보다 직급이 높고 나보다 잘 나가시는 분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조직을 꾸미고 센터에 가면은 그분 센터에 가면은 그 일정표를 쭉 봐요. 왜 보냐면 이 라인에서는 어떻게 조직을 끌고 나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걸 그 일정표를 봐요. 한번 훑어봅니다. 이분들이 무슨 사고를 가지고 이 일정표를 짰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에게 애터미를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애터미를 하다가 돈 안 된다고 나간 사람한테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그냥 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속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자, 플러그인 돼 있지, 세미나 오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100%예요. 아까 회장님이 그랬죠. 시스템에 타지 않은 사람은 성공 못한다라고 강의 중에 항상 얘기하십니다. 시스템을 타야지만 성공한다. 시스템을 타지 않는 사람은 반성하세요.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초보 사업자님들 잊지 마세요.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말래요. 시스템을 타지 않는 분한테는. 자, 내가 타지 않으면 내 파트너는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시스템을 타지 않으면 내 파트너는 나한테 조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위에 물어보지. 시스템을 타는 사람은. 그래서 내 조직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시스템에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건 그래요. 작게나마 센터 출근 안 하고 개인 라인 미팅 안 하고 내가 그런 거를 배워서 복제를 안 하면 내 파트너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조직 형성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거는 룰이야. 룰. 모든 공통 분모라니까요. 교육받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이거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100명을 회원가입하는 것보다 내가 충분히 교육을 하고 듣고 해서 한 명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좀 저렇게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세요. 알기도 전에 알린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기 전에는 말하지 마세요. 총알 맞아요. 꿈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순서 없이 일을 한다. 거절에 민감하다. 많은 분들이 나는 꿈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나 봐요. 나는 애터미에 대한 신뢰가 100%가 되지 않나 봐요. 아니에요. 그거는 100% 잡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100%다라고 하시는 초보자 사장님들을 의심해봐, 나는. 아니, 뭘 해보고 뭘 한다고 100%지? 그냥 말만 100%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그 마이너스 나는 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은 100%가 없어요. 하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면서. 근데 안 하니까 안 채워지는 것 뿐이지.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 마이너스 중에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게 1입니다. 1. 자, 순서 없이 일을 한다. 그래서 교육하는 거예요. 거절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마세요. 쓸데없어요. 그분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저희가 스폰서님들이랑 이렇게 미팅을 하면 막 걱정을 해, 스폰서님들이. 아, 거기 어떻게 가지? 아, 그분 왜 안 나오지? 아, 그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한대? 아, 세미나에 와야 될 텐데.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못 들어요. 그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 왜? 세미나에 안 오니까. 우리 옆에 미팅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 모르잖아. 얘기할 때는 또 안 들어.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자, 소비자와 언쟁을 한다. 자,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한다.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사업 설명을 한다. 근데 이런 거는 좀 해도 돼요. 연습 삼아 하세요. 자, 거짓말로 초대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폰서에게 계속 의존한다. 스폰서에게 의존하는 순간 뭐든지 그래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미팅하는 거, 사업 설명하는 거, 포인트, 회원가입, 이거 스폰서한테 의존하는 순간 내 파트너도 못 배워요. 복제가 돼야 되는데, 아니 내가, 여러분들 애터미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두 줄 마케팅인데 두 줄을 안 해. 그러면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두 줄 마케팅인데 두 줄을 안 하면 돈이 어떻게 돼요?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스폰서가 도와주는데 뭐 스폰서가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업자 많은 데 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많은 데 가서 미팅하는 거 배우시고요. 소비자 많은 데 가서 어떻게 일하는 건지 배우셔야 돼요. 그거 배우지 않고 한두 명 있는데 소비자 소실적 가서 일해서 키운다고 하죠.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서 일을 해요? 어떻게 사업자를 키워요? 예전에 저희 삼촌한테 물어보기를 제가 그랬어요. 대실적 가서 배우세요. 대실적 가서 일 좀 하세요.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러면 소실적 가서 키우는 거 쉬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 소실적만 하면 돈 되는 줄 알아. 스폰서가 제품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 저기 좋은 줄 알아요. 그만큼 빵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폰서가 도와주면 얘기하셔야 돼요. 스폰서님 괜찮습니다. 나중에 스폰서가 도와주면 나중에 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당당하고 편하게 사업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그게 파트너들한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배우다 시간 다 간다 움직여라. 자, 이거는 약간 말에 저기가 있는데 위에 거랑, 근데 이거는 스폰서들한테 잘 안내하고 배우고 같이 테스트 해보고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열심히 배달만 한다. 자, 배달하지 마세요. 최대한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터넷 못 하시는 분들은 꼭 할 수 있는 자녀분들을 소개받으셔야 돼요. 자녀분들. 그리고 바쁘시다고 갖다 달라는 분들 있죠. 아, 바쁘니까 네가 갖다 줘. 당신이 갖다 줘. 자,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갖다 줘도 되지만 어떠한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밀당하셔야 돼요. 왜? 그분도 할 거 다 해요. 그 바쁜 와중에 할 거 다 합니다. 병원 갈 거 가고 야후에 갈 거 가고 점심 먹을 거 먹고 다 합니다. 주문하는데 몇 분 걸려요? 5분이면 돼요. 근데 그걸 귀찮아가 아니라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응? 이거 마진이 없으니까 갖다 주는 데가
돈을 저 갖다 주는 저 사람이 진짜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나한테 갖다 준다라는 걸 몰라서 그래. 기름값 나가잖아요. 차비 나가잖아요. 생리대 하나 갖다 주러 1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솔직히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짜증난 거 갖다가 계속 아무 이유 없이 바쁘다고 하나하나 시키는 분들은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런 시간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건강 챙기세요. 건강.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자, 한 줄만 키운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한 줄 백날 키워보세요. 파이팅 해보세요. 안 커집니다, 여러분들. 절대 두 줄 밸런스로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급도요. 두 줄의 직급 밸런스가 나와야지만 돈이 되는데 제가 항상 한 얘기죠.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히 스폰서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웃기죠? 평소에는 직급 유지 잘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나 직급 갈 때 보면 안 해. 나의 대실적 있는 분들이 내 직급 갈 때 이상하게 직급자가 안 나와. 신기하게.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성공 못하는 이유는 스폰서한테 의지하는 순간 나는 성공 못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돈 못 벌어요. 크게 못 벌어요. 6만 원 벌려면 그냥 한 줄 하시고요. 몇백 이상 버실 거면 두 줄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이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 지금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스폰서가 뭐라고 하면 따지고 들으셔야 돼요. 따지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망하면 안 되니까. 자, 나오지 않는 엄마, 자녀, 파트너 키운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 두 줄 펼치지 마세요. 가지 남은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아이들 많으면 일도 많은 것처럼 가지가 많으면 일이 너무 많아. 그냥 내일 하세요. 내일. 내일은 몇 줄? 두 줄. 내일은 두 줄만 하면 되는데 왜 남의 줄까지는 그렇게 키워주냐고 이렇게 힘을 쓰는지 몰라. 남의 줄 키울 필요 없어요. 네 줄, 두 줄만 키우면 돼. 근데 많은 분들이 병렬로 하면은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회장님이 옛날에 초창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 마케팅은 병렬로도 나갈 수 있고 직렬로도 나갈 수 있는데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회장님이 요즘에는 그 얘기 안 하십니다. 왜? 막상 사이즈가 커져 보니까 병렬보다는 나 기준에서는 직렬로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언제 병렬로 커지느냐? 그거는 직급이 가고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그때 병렬로 내가 뿌리를 찾아서 계속 찾는 일을 합니다. 뿌리 찾는 일. 그리고 지금 저희 기준으로 내가 뿌리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거 다 없애세요. 내가 저 스폰서의 뿌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착각을 잊어버리세요. 왜? 스폰서는 뿌리를 지금도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드라이빙 뎁스인데 그 뿌리를 계속 찾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뿌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는 가지가 많아요. 갈 수 있는 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배우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라인과 스폰서를 비난한다.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모르니까 비입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내 파트너가 스폰서 비입을 하면 안타까워하시고 딱히 하셔요. 딱히 하셔. 아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냐고 울어. 아휴 얼마나 모르면은 비비브를 할까. 아휴 얼마나 모르면은 우리 스폰서 탑 비비브를 할까. 어쩜 마케팅을 이렇게도 모를까 하고 옆에서 눈물을 좀 흘리셔. 내가 못 가르쳤구나 하고 다리에다가 좀 내 다리를 때려. 내 파트너한테 때려달라고 그래. 내가 못 가르쳐서 비유를 하는구나. 아셨죠?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회차 성공대학을 마쳤습니다.